네, 바이오 업종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에 하나, 비만 치료제죠. 글로벌 빅파마가 앞다퉈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후발주자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직접 짚어보겠습니다. 한승현 NH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듣기에는 요즘 그 병원마다 위고비 처방 문의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상 속에서도 체감할 만큼 시장의 열기가 뜨거운데 물론 이제 연구원님께서는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흐름을 포착하셨는지요? 네, 이번 이제 인덱스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발간한 보고서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목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일라이릴리가 요 비만 그 빅파마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제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산업이 좀 확장이 될 수 있고 경쟁 구도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투자자 관점에서 이들의 니즈가 뭔지를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국내 투자일을 찾아보자라는 이제 큰 그림의 보고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그림 트렌드가 어떤지 한번 짚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글로벌 비만 치료제는 이제 2022년 시장 규모로 나오는데 뭐 2022년에 116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506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급속도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제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트렌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이제 체중 감량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 싸움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이제 편의성을 개선해 보자가 이제 2025년 올해부터의 가장 큰 트렌드인데 세무적으로는 이제 먹는 약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경구용 그리고 이제 장기 지속이어서 일주일 제형이 아니라 한 달 제형으로 바꿔보자라는 이런 흐름이 있고 앞으로 1, 2년 뒤에 또 차세대로 가장 뜨거울 영역은 바로 근육 유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위고비가 맞아서 체중 10kg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중에 40% 정도인 4kg가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근육은 좀 유지시켜 보자라는 차세대 이제 신약이 이제 근육 유지 측면이고 여기에서도 이제 대형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요즘에 근데 위고비 열풍이 있는데 위고비가 노보노디스크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레포트 내용 보니까 이제 100페이지 가까운 인덱스 자료를 내셨는데 네. 일라이 릴리가 프리미엄을 받는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사실 이제 국내에 계신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나 위고비라는 약물이 되게 친숙하실 텐데 네. 사실 이제 위고비가 먼저 나왔기 때문이기는 하고요. 다만 일라이릴리가 그 뒤에 이제 마운자로 혹시 젯바운드 뭐 이런 명으로 출시를 했는데 그 약물이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5%포인트 정도 더 뺄 수 있다라는 그런 약물이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그 일라이릴리가 EBITA 이제 PER로 보게 되면 내년에 한 25배, 26배고 노보가 13배니까 2배 정도 비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고 왜 비싸냐라고 보게 되면 이 위고비 대비로 일단 요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처방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올해 초반에 한번 상회를 했다 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차세대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트렌드들에서 일라이릴리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릴리가 노보 대비 한 2배 정도 비싸게 현재 평가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네네. 이제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둘 다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게 형성을 하다가 최근에 고점 대비 이제 조금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노보노디스크가 훨씬 더 좀 세게 빠진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일단 처방량에서 밀리고 있다. 두 번째 신규 이제 R&D 측면에서 밀리고 있다. 측면에서 릴리 대비를 좀 더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두 개가 공통적으로 빠진 이유는 이제 앞으로 비만 시장이 이렇게 커지긴 했는데 이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약간의 이제 퀘스천이 좀 남아있다. 이 정도 상황입니다. 예. 그 젯바운드가 국내에도 출시가 됐나요? 젯바운드가 이제 8월이니까 네네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됐군요. 네네 예. 이제 완전 최근에 따끈따끈한 이것도 소식입니다. 직접 체험해보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또 뭐 아시아인 특화된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FDA 승인을 받았던 그 근거가 되는 이제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이고요. 보통 한 1년 반 정도 맞으면 이제 위고비가 한 15%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한 20% 요 정도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저희처럼 이제 동양인들, 이제 한국인들이나 뭐 동양인들은 그렇게 체중이 이제 많지가 애초에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빠지는 않겠지만 서양인들 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다.
아, 그렇군요. 이제 국내 기업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완제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후발주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레포트를 보면 앵무새 전략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마지막 파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결국에 이제 레거시인 이제 일라일리와 노보는 초격차를 유지를 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인 후발주자들은 이런 이제 따라가는 이제 추격 전략을 펼치게 될 텐데, 일단 레거시 기업인 일라일리와 노보는 앵무새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쭉 포트폴리오를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상대방이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서로가 따라하고 있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국내 투자 아이디어로 몇몇 기업을 선정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번 보고서에서 최선호 주로는 이제 한미약품과 D&E 파마텍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앵무새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일라일릴리가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근육 유지입니다. 아까 이제 차세대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근육 유지 관련돼서도 여러 타겟들을 지금 새롭게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류시엔2 라고 이제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타겟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올라오는데 최근에 구글 페이턴트에서도 등록을 하고 있어서 릴리아 관심이 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미약품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릴리가 개발하고 있으니 노보도 관심을 가질 거다. 근데 글로벌리 가장 빨리 하고 있는 데가 한미약품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요 파이프라인에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미약품의 투자 포인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D&E 파마텍은 이제 초격차 전략인데 후발 이제 빅파마들이 일라릴리 노보처럼 다들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형 후기 바이오텍을 인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 중에 지금 비만 전체 글로벌리 봤을 때 시가총액 1등하고 있는 비만 바이오텍이 메세라라는 기업이고 거기에서 경구용에 대한 기술 수출을 오리지널리 했던 게 D&E 파마텍입니다. 그러면 메세라가 혹시나 후발 빅팜한테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 D&D한테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글로벌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한미약품과 D&D 파마텍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이랑 기업 분석에 메세라를 같이 넣으셨군요. 해외 기업으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미약품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했고 앞으로 기술 수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미약품은 글로벌리 두 개 정도의 이제 비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요 UCN2라는 근육 타겟이고 올해 하반기에 임상 1상에 들어가서 내년 3분기 정도에 이제 1상 종료를 할 예정으로 이제 타임라인이 공식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말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임상 1상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빅파마에 대한 이제 빅파마들의 관심이 좀 크게 늘 수가 있다 해서 기술 수출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그 타깃에 대한 권리를 메세라한테 기술을 이미 넘겼습니다. 그래서 메세라가 개발을 하고 있고 처음으로 경구용 임상 1상 결과가 나오는 게 올해 연말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D&D 파마텍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기업 가치 측면에서 중요한 이제 타임라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D&D 파마텍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은 또 메시 쪽에서 지방 간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쪽 치료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사실 이 테마도 하나의 이제 군집성을 띠고 있어서 이 내용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요 메시라고 그 대사질환 관련된 이제 지방 간염 시장인데요. 이게 최근에 치료제가 없었다가 한 2개 정도의 신약이 허가를 받았고 그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요 메시 쪽이기는 합니다. 국내에서 주목을 할 만한 기업은 이제 또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이 올해 연말에 파트너사가 머크이고요. 머크가 임상 2상 데이터를 최종 발표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내년 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빅파마들의 실적 발표 컨콜이나 이런 걸 좀 들어보시면 이게 국내에서 애로를 한 건들이 되게 많은데 현재 CEO가 직접 언급을 하는 파이프라인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한 2-3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한미의 이제 메시 파이프라인 에피노페그드타이드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 연말에 나올 텐데 아직 기대감이 반영이 덜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L5면 라이선스 아웃. 네네 맞습니다. 기술 수출. 네네, 라이센스 나왔습니다. 예.
한미약품 현재 이제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44만 원 제시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 그리고 G2G 바이오는 목표가 제시가 없으셔가지고 아, 참고할 만한 부분 네네. 같이 주세요. 그래서 투자 이제 요거 산업 보고서를 쓰면서 최선호주로 이제 한미약품과 D&D 파마텍 그리고 이제 차선호주로 G2G 바이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고요. 한미약품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SOTP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랑 이제 중국 쪽에서 영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 가치에 대해서 매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신약 가치를 더 넣을 수가 있는데 영업 가치는 EBITDA로 한 10배에서 11배 사이를 좀 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신약 가치를 2.1조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메시에 대한 가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만 신약들이 올라오고 있는 글로벌 비만 신약에 대한 가치를 합산을 해서 이제 목표가를 올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이제 D&E 파마텍과 G2G 바이오는 뭐 특별 이제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실제로 성과나 이런 거 봤었을 때는 올라갈 룸은 충분히 남아 보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찍히는 이익보다 앞으로의 성장 여력을 더 반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중소바이오사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 매기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일단 탑픽으로는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D&D 파마텍 말씀을 주셨고요. 레포트에는 차선호주로 G2G 바이오까지 다뤄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죠. 한승현 NH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